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신다고 생각하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운백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게 되는데요. 저는 EPM 연구실의 박정현이고, 저희 AI4PM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브라운백 세미나 두 번째 LAM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실 건데요. 최재규 대표님이시고, 최재규 대표님은 지금 매직액골의 대표이사이시고, 이제 뭐 삼성 SDS나 기타 이제 관련된 경력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 지난번에 좀 잠깐 저희가 의견을 좀 받은 게 있는데요. 브라운백 세미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좀 진행을 하니까 한 5분이나 10분 일찍 끝내주시고 질문을 잠깐 받아주는 건 어떻겠냐, 약간 이런 피드백도 좀 있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괜찮으시다면 한 뭐 10분 정도 일찍 끝내주시고 5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AI4PM 두 번째 시간 LAM 기술 이야기에 대해서 최재규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LAM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주제하고 다르게 오늘은 LAM에 대해서 약간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AI 기술 로드맵인데요. 2017년도에 이제 트랜스포머를 시작으로 AI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지난주에 이제 그 중에 LLM, LMM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좀 LAM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 LLM, 그 다음에 보기, 말하기, 뭐 이런 부분들이 LMM이라고 했다면 손발 도구 사용하는 부분이 LAM이라고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LA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건데요. LAM은 AI한테 도구를 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입사원 한 명을 뽑았는데 이 신입사원한테 들어올 때 연필하고 종이를 줄 수도 있고 이 사람한테 주판을 줄 수도 있고 이 사람한테 컴퓨터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도구를 쓰는지에 따라서 업무의 성격이나 생산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LLM이라든지 LMM은 이제 단위 모듈의 컨셉이라면 LAM은 이 도구를 연결시켜서 전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AM은 라지 액션 모델의 약자인데요. 이 라지 액션 모델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게 언제냐면 24년도 1월 달에 CES 2024라는 행사에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LAM의 언급이 본격화됐습니다. LAM을 한국말로 옮기면 대규모 행동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마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이 대규모 행동 모델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LAM을 언급했던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2024년 CES의 스타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그 회사가 바로 레빗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레빗에서 레빗 R1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CES 2024니까 딱 1년 지났네요. 1년 전에 어떤 제품을 만들었냐면 지금 보시는 뒤에 보시는 이러한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바이스가 작년 초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미국 스타트업인 레빗이 CES 2024에서 R1이라는 걸 공개했는데 하루 만에 10,000대가 팔렸어요. 그래서 LAM에 이런 게 본격화될 거예요. 라는 이야기가 작년 1월 달에 가장 큰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이 래빗 R1이라는 기술이 도대체 뭔가, 무엇이기 때문에 행동 모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주목을 받았을까? 이게 사실 먼 얘기가 아니고요. 딱 1년 전 얘기입니다. 래빗 R1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6월 달에 이제 24년 6월 달에 저 제품이 실제 소비자들한테 공급이 됐고요. 요 래빗 아라는 디바이스입니다. 액정하고 카메라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통신할 수 있는 칩이 내장되어 있는 약간의 스마트폰하고 비슷한 칩인데요. 얘는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분석해서 사진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번역을 잘하고 뭐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요게 작년 1월 달에 CES 데모할 때, 와, 이랬던 거죠. 그리고 실제 굉장히 많은 물량이 주문이 돼서 그 주문된 물량이 그 작년 6월 달을 기점으로 일반인들한테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와, 뭐 저게 미래다, 뭐 세상에 바뀐다, 막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됐는데, 이 제품은 실제 소비자가 전달된 6월쯤이 됐을 때는, 저거 뭐지? 라는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타네요. 24년도 1월입니다. 24년도 1월에 CES 스타가 됐고 6월 달에 제품이 배송이 됐습니다. 근데 배송됐을 때는 뭐야? 지금 뭐 하지? 존재감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회사는 LAM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형태의 디바이스다. 그 디바이스에 기존에 우리가 아는 AI 기술을 접목시키면 굉장히 어썸한 걸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게 이제 요 당시 이야기인데요. 그림도 그릴 줄 알고 번역도 되고 뭐 사진을 찍으면 설명도 해주고 근데 이게 존재감이 지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년 만에. 왜 사라졌냐면 이 정도 기술은 지금 스마트폰 갖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저 챗GPT 유료 앱 쓰고 있거든요. 챗GPT 유료 앱 쓰면 제가 물어보면 말로 대답하고 번역도 실시간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카메라 들이밀면 얘가 뭐 하는지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 컨셉이 작년 1월 달에 CES에서 와, 저런 기술이 LAM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게 지금은 1년밖에 안 됐지만 이미 스마트폰 안에 그 LAM 컨셉보다 더 좋은 그런 서비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요 레빗이라는 회사는 투자 엄청 받았다가 지금 존재감이 없는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LAM이 최근에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오픈 AI의 오퍼레이터라는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좀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서비스가 언제 나왔냐면요. 여기 보시면 25년도 1월 23일 날 나왔습니다.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영상 잠깐 보시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그 오퍼레이터 서비스를 설명하는 샘 알트만이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오퍼레이터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 오픈 AI 유료 버전 200불짜리를 구독하셔야 되고요. 그 미국에서만 지금 현재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 오퍼레이터를 하려면 VPN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 오퍼레이터 컨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컴퓨터를 저렇게 텍스트를 쳐가지고 이 오퍼레이터 안에 미리 세팅되어 있는 프롬프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매를 한다거나 또는 물건을 주문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세팅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주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도 해주고, 그래서 당신의 업무가 굉장히 편해져요. 라는 컨셉이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는 그 LAM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LAM은 사실은 작년 11월경에 LAM에 대한 데모를 클로디 컴퓨터 유즈라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와, 이런 LAM이 저런 거구나 라고 체험을 하게 됐는데요. 요 LAM 데모를 제가 제 PC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는 이 도커 시스템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LAM을 제가 세팅해 놓은 게 있어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면 LAM 데모가 로딩이 되는데요. 네. 지금 제 PC가 LAM이 세팅이 됐습니다. LAM이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클로디는 챗GPT하고 똑같은 그냥 서비스고요. 여기다가 제가 지금 명령을 한번 내볼게요.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빅테크 대신 기술
제가 이렇게 한번 프롬프트를 써봤다고 해줘.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빅테크 기업의 최신 기술 정보를 검색해줘. 그다음에 특히 미국과 중국 기업 중심으로 엑셀로 자세한 내용을 만들어줘. 라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쪽에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눅스 PC가 하나 있는 거고요. 이 리눅스 PC에서 가장 먼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웹브라우저 쓰라고 했으니까 화면 캡처를 뜨면서 웹브라우저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우스를 움직이는 거죠. 마우스를 움직여서 웹브라우저 이 위치로 옮겨가지고 웹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마우스를 움직이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거죠. 마치 사람이 컴퓨터 쓰듯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컴퓨터를 써가면서 웹브라우저를 하고요. 이 검색창 포인트를 찾아서 거기다가 입력을 이렇게 합니다. 빅테크 기업에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사람이 컴퓨터를 쓰듯이 웹브라우저 열고 검색창에다가 그 검색창 좌표를 찾아내고 거기다가 키값을 입력해서 웹브라우저를 가지고 자료를 검색하는 거죠.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엑셀 파일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또 엑셀하고 비슷한 프로그램 찾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여드린 데모의 그 리눅스 머신에는 엑셀이 없고 그 리브레 오피스라는 엑셀과 비슷한 이 캐큘레이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기능을 찾아서 그거를 지금 실행했고요. 그 실행하는 거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스크린 캡처를 PC 화면 전체를 캡처되면서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지금 명령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화면 캡처하고 이거 화면이 떴으니까 이걸 어떻게 화면을 닫아야 되는지도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챗GPT처럼 그냥 명령어를 했지만 얘는 그냥 검색 엔진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제가 지금 세팅해놓은 컴퓨터의 사용 권한, 특히 키보드 마우스의 사용 권한을 얻어서 이걸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브라우저로 검색을 하고 그 검색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엑셀 파일을 그 만드는 작업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데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바로 라지 액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오픈 AI의 오퍼레이터도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 AI 오퍼레이터하고 지금 보여드린 그 엔스로픽의 클로드 컴퓨터 유지 서비스의 차이점은 컴퓨터 유지 그 서비스는 컴퓨터를 직접 제어하는 키보드 마우스를 직접 제어하는 형태의 데모가 구성이 돼 있다면 오퍼레이터는 이거보다는 좀 더 상세한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에 관련된 회사 정보를 이미 다 세팅해 놨고요. 그래서 여행할 때 검색해야 되는 사이트. 예를 들어서 뭐 쿠팡에서 생수 뭐 5병 주문해줘라고 이렇게 챗봇을 한다면 그 쿠팡 같은 데를 찾아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카드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기능들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오픈AI의 오퍼레이터고요. 약간은 이제 좀 공학적인 마인드로 기능에 충실하게 데모 보여주는 것들이 이런 컴퓨터 유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LAM, 대규모 행동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보여드린 데모는 이 링크에 가서 보시면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엔스로픽의 키만 세팅하시고 컴퓨터에다가 도커 데스크탑만 세팅하실 수 있으면 이런 데모를 바로 돌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LAM 관련된 거는 최근에 오픈소스 진영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브라우저 유즈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브라우저 유즈 서비스도 제가 한번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됐으니까 이렇게 끄고요. 브라우저 유즈 서비스의 오픈소스 레파지토리에 있는데요. 브라우저 유즈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도 한번 먼저 보신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파이썬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저는 이미 설치해 놨으니까 이 부분은 다 건너뛴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요 샘플이 있습니다. 요거를 바로 한번 제가 돌려볼게요. (7860)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러한 그 앱이 하나 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오픈 API 키값을 넣어주면 이렇게 데모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픈 API 키값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GPT를 세팅한 다음에 이런 태스크를 누르게 되면 얘가 뭘 하냐면 이렇게 아까 그 컴퓨터 유저 데모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을 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중국 빅테크 회사들의 정보를 분석하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화면 전체를 이렇게 영역으로 구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를 구성 요소로 구분을 줘서 이걸 가지고 정보를 취합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다 쪼개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컴퓨터 유저 서비스나 그 오픈AI 오퍼레이터 서비스도 이런 구성 요소들을 다 구분을 하게 되고요. 이런 걸 기반으로 이런 아웃풋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아웃풋 결과물이 보시면 좀 복잡하잖아요. 이게 제이슨 타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엔지니어 레벨의 그 정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알아보기 힘들어서 저는 요거를 챗GPT 갖고 좀 필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챗GPT한테 다음 내용을 보기 좋게 작성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을 넣어주면 그 지금 그 브라우저 유저 서비스가 찾아낸 정보들을 이 챗GPT의 O3 미니 하이를 이용해서 좀 더 그 고도의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보기 좋게 지금 정리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요청한 거는 이런 거죠. 중국의 빅테크 기업 정보를 찾아달라고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찾은 거죠. 찾은 거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런 그 브라우저 유저 서비스의 기본 컨셉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유저 또는 오픈AI 오퍼레이트 컨셉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픈소스로 공개돼서 사실 이런 LAM에 관련된 기술적인 장벽이 이미 많이 낮아져 있고 사실 비슷한 컨셉의 응용 소프트웨어나 응용 서비스들이 이제 곧 대규모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브라우저 유저라는 서비스고요. 지금까지 제가 데모를 보여드렸던 걸 한번 정리해보면요. 레빗 R1부터 시작해서 이 LAM은 기본적으로 컨셉이 사용자 의도를 파악을 하고요. 그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이 구상된 걸 가지고 컴퓨터 제어권 또는 웹브라우저 제어권을 얻어서 해당 문제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유저 같은 경우엔 그 리눅스 컴퓨터에 키보드 마우스 제어권을 얻은 거고요. 이거 제어권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 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제가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대여하는데요, 제 손으로. 근데 이 제가 제어하는 것들을 이게 제대로 하는지를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눈으로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화면을 감지하는 거를 아까 컴퓨터 유저라든지 또는 그 브라우저 유저 서비스 같은 경우에 화면을 하나하나 캡처 떠가면서 그 기능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지를 감지합니다. 그 이미지 인식 기능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마치 사람이 눈으로 화면 변화를 감지하는 것처럼. 그럼 화면 감지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무슨 기능을 버튼을 더 눌러야 되겠구나, 마우스로 옮겨야 되겠구나, 키보드에다 뭘 타이핑해야 되겠구나 라는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상을 통해서 또 컴퓨터를 제어하죠. 그리고 다시 뭘 하냐면 제어된 결과를 화면으로 감지하고 또 문제 해결을 하고 또 컴퓨터를 제어하고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하냐면 사용자가 의도했던 내용들을 완료하는 거를 할 때까지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실제 어떤 액션을 유도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LA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AM은 기본적으로 멀티모달 인풋 프로세싱을 처리합니다. 마치 사람의 눈과 같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것들이 있고요. 뭐 시각 정보 이외에 오디오라든지 소리 정보 또는 이미지 같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멀티모달 데이터들을 입력을 받아 처리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LAM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중국 빅테크 기업의 최신 AI 기술 동향을 조사하고 싶어요. 이게 사용자의 의도죠. 그러면 그 사용자의 의도를 하기 위해서 최신 정보를 그 검색을 해야 되는구나. 검색을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요약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겠구나. 이런 최종 목표를 추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종 목표 추론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LLM들이 이런 추론 엔진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원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 거가 된다면 뭐 회사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스크를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뭐 해야 되고 그걸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뭐 해야 되고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멀티모달 정보가 입력되고 사용자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일 처리에 대한 계획과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의도했던 이 업무의 일 처리가 만족했네. 이거는 잘못됐는데 검색 결과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다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행하면서 이런 걸 체크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LAM의 기본 컨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구상하고 실제 컴퓨터나 또는 디바이스를 제어하면서 또는 어떤 시스템을 제어하면서 그 변화를 감지하고 다시 문제를 구상하고 또 반복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최종 목표를 그 완성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일종의 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LLM 같은 경우에 그냥 챗봇 창에서 그냥 뭐 그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답이 일방적으로 나온다면 지금 LAM은 그런 단순한 그런 프로세스가 아닌 좀 더 복잡한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최저가로 뭐 생수 5병을 주문해서 내일 아침까지 우리 집 앞에 배송하게 해줘 라고 얘기하면 얘가 최저가 생수 5병 그 다음에 결제 뭐 이런 것들을 목표를 세워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해서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술. 이게 바로 LA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AM에 대해서 그 사실은 이 LAM의 단어 자체가 나온 지가 채 1년밖에 안 됐고 사실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마다 LAM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고요. 프로세스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LAM에 관련돼서 좀 논문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그 논문을 한번 좀 제가 그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논문의 이름이 이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LAM에 관련된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그 올해 1월 달에 이렇게 나왔고요. 요 라지 액션 모델은 이런 거다.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논문의 내용에 보시면 요 LAM을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의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LLM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의도를 파악하고 그거에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계획을 세운 걸 가지고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정의하죠. 태스크, 플랜, 그다음에 액션을 정의하는 거고요. 이런 정의한 거를 기반으로 실제 LAM 모듈이 에이전트 컨셉으로 해서 실제 작업을 처리합니다. 뭐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엑셀 파일을 가지고 데이터를 취합 분석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프로세스에 관련된 것들을 LAM이라고 이렇게 이 논문에서는 정의를 했고요. 이 LAM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자가 어떤 의도를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재킷 사고 싶다라고 의도를 하면은 LAM이 의도를 파악해서 이 프로세스를 분석을 하고 그 의도에 맞춰서 결과를 워크플로우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논문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논문 그 LAM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LAM 논문을 보시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그래서 이 논문이나 이런 거 최신 기술 리뷰하는 제가 좀 테크니컬 그 스킬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짜 서비스 중에 구글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구글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논문 같은 거를 좀 더 쉽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논문을 이렇게 이미 만들어 놨는데요. 이 논문 만들기 하고 방금 전에 이
논문을 제가 PDF로 여기다 소스를 추가해 놨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노트북 LM에서 이 논문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레그라는 기술을 써가지고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어보면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뭔가 질문을 하면 그 논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저한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논문이나 최신 기술을 공부하시는데 또 맹점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뭘 물어볼지 모르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노트북 LM이나 이런 기술들은 어, 사용자들이 물어볼 만한 것들을 이렇게 브리핑 문서로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얘가 생성하는 내용들만 한번 쭉 보셔도 그리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치 사람한테 물어보듯이 이렇게 질의응답 하시면서 보면은 이러한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빠르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이렇게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관련된 리뷰나 자세한 내용들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노트북 LM 서비스를 가지고 한번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최신 기술들이 있을 때 이런 기술들을 쓰면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정도에서 좀 저는 마무리하고 다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발췌해서 요약을 했는데요. 그 LAM과 LLM의 주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논문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서 뭐 딱 정답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논문에 의하면 LLM은 사용자 입력에 따라 사람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하는 데 능숙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LAM은 텍스트 생성 이외에도 물리적,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물리적, 그 다음에 디지털 환경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또 중요한 단어가 태스크입니다.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물리적 디지털 환경이라는 게 사람으로 치면 제가 키보드 마우스를 움직여서 컴퓨터를 제어하듯이 LAM은 그런 어떤 물리적인 거나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LAM은 다양한 데이터 형식에서 사용자 의석을 해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서 전체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 이 프로세스, 어떤 일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를 태스크를 정의하고 이것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실제 수행하고 작업을 완료를 플랜하고 그걸 가지고 상호작용하면서 일을 처리합니다. 마치 사람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는 거죠. LAM의 주요 특징은요, 가장 중요한 게 사용자 의도를 해석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이런 걸 가지고 뭘 할 거야 라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파악한 의도를 바탕으로 이 일을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액션을 제너레이터하고 이거를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세 조정된 어떤 기술들이 붙는 거죠. LLM은 텍스트 생성을 전문으로 하는 반면에 LAM은 실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일을 한다, 액션하고, 그 다음에 그 액션을 위한 플랜을 계획하고, 그 액션된 결과물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다시 그 플랜을 세우고, 그걸 바탕으로 또 수행하고, 이런 작업들을 반복하면서 사용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업을 계획, 그 다음에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하는 기술이 바로 LA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AM은 LLM 기능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고 그 LLM에서 LAM의 전환에는 특수한 훈련과 에이전트와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컴퓨터 유저 데모는 그 엔스로픽이 공개한 클로디라고 하는 LLM에다가 컴퓨터의 키보드 마우스를 제어할 수 있는 특수한 기능을 추가한 데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퍼레이터, 오픈AI 오퍼레이터는 그 오픈AI가 공개한 가장 좋은 추론 엔진, O3나 이런 추론 엔진을 LLM을 기반으로 여기에다가 그 익스피디아 또는 호텔스닷컴, 뭐 그다음에 쇼핑몰, 주요 쇼핑몰 같은 것들을 잘 쓸 수 있는 프롬프트를 잘 정교하게 연결해서 에이전트와 시스템을 통합해서 지금 200불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퍼레이터라는 서비스가 오픈AI의 최신 LAM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LAM 관련된 기술들은 아까 이제 제가 컴퓨터 유저 데모 브라우저 유저 데모 보여드렸듯이 그냥 LLM, 뭐 상용 LLM, 오픈AI 거 써도 되고요. 클로디 거 써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오픈소스 LLM인 라마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공개한 딥시크, 아런 같은 거를 가지고 LLM을 구축하고 브라우저 유저 같은 걸 이용해서 LLM을 제어를 해서 비슷한 효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LLM 또는 LAM은 지금 상용 소프트 진영과 오픈소스 진영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LAM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면요. 행동 수행 능력을 분석하고 가장 중요한 게 자율적 학습입니다. LAM이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학습 능력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에 멀티모달 데이터 처리를 합니다.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음성이라든지 또는 화면 제어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을 제어할 수도 있고요. 뭐 모터를 제어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이런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실시간 의사결정, 그래서 화면에 스크린 캡처를 떠가면서 화면 변화를 하나하나 읽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뭐 센서 정보를 통해서 어떤 값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이제 이런 LAM 서비스를 적용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고객 서비스 자동화 분야입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챗봇, 뭐 환불 처리를 한다거나 계정을 업데이트하거나 주문 변경, 그러니까 단순 AI 챗봇 가지고 안 되는 좀 복잡한 작업들, 그리고 프로세스가 뭐 처리에 관련된 예외가 많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LAM 기반의 챗봇을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 관리나 물류 최적화 부분에도 이런 LAM 메커니즘이 많이 적용이 되거나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재고 수준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또는 수요 예측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B2B, 뭐 유통, 그 다음에 SCM에 관련된 어떤 그 재고 관리라든지 뭐 최적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케팅 자동화에도 이런 LAM 메커니즘을 쓸 수가 있는데요. 소비자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선호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우 정교한 타겟 마케팅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글 검색 엔진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쓰는 평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추천을 하고 평균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그 소비자의 행동을 유발했다면 이 AI, 특히 생성형 AI의 LLM, LAM 메커니즘은 초개인 맞춤형이죠. 그 사람만 위한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요. 그 사람을 위한 정확한 선호도를 바탕으로 굉장히 정교한, 마치 사람이 옆에 하나 붙어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마케팅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적 가격 측정이라는 이런 컨셉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그 접속하는 시간대, 그 다음에 접속하는 때 그 몇 명이 접속했는지 뭐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가격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물건이 있으면 그 10,000원짜리 항상 10,000원이 아니라 어떤 때는 갑자기 뭐 9,000원이 됐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10,000원이 됐다가 뭐 해서 가격이 계속 변동한다는 거죠. 이 동적 가격 책정의 가장 핵심은 매출을 최대한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역시 이 LAM의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소비자 수요나 재고 수준을 파악해서 가장 최적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LAM은 그 단순히 생각하는 AI에서 실제 그 뭔가 결과를 내는 그런 AI의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LAM을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LAM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용자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이 사용자의 정확한 의도, 예를 들어서 그거 있잖아, 지난주에 했던 거시기 뭐 이런 거 사실 그 의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죠. 제가 거시기라고 표현하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앞뒤 맥락을 모르면. 하지만 이 고급진 추론 엔진, 이 고급진 추론 엔진을 등장했죠. 오픈 AI와 오안이라든지 중국 딥시크가 공개한 딥시크 R1이라든지 이런 고급진 추론 엔진을 이제는 레시피가 공개됐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이 고급진 추론 엔진을 기반으로 굉장히 정교한 사용자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사용자 의도 파악한 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제 그 계획에 따라서 특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굉장히 정교한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마케팅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그리고 이런 LAM이 제어하는 것들은 뭐 지금까지 한 10년, 20년 가까이 뭐 사물 인터넷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요. 사물 인터넷은 크게
센서, 정보를 입력받는 부분과 어떤 출력하는 부분, 액추에이터가 있는데요. 뭐 출력은 모터를 제어할 수도 있고, 무슨 뭐 빛을 킬 수도 있고, 뭐 이런 몇 가지 패턴이 있고, 센서는 굉장히 정교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도, 습도 정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술들을 LAM에 연결하고 액추에이터를 연결시켜주면 사실 사람이 하는 업무 중에 상당수를 이런 LAM의 워크플로우를 이용해서 어, 대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 중에 사실 업무 우선도나 뭐 난이도가 낮은 부분부터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AI 인프라라고 해서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돼 가지고요. 클라우드 인프라가 만들어졌고, 3월 인터넷을 관련된 다양한 칩이나 인프라, 뭐 메타 같은 표준들도 만들어졌고요. 거의 모든 사람들 손에는 어, 굉장히 강력한 AI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다 지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엄청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AI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딥러닝이라든지 뭐 인텔리전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머신 비전이라든지 SNS에 대한 뭐 정보를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이런 AI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적용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교육 쪽에 적용하는 거, 뭐 어떤 쪽엔 자율주행에 적용하는 거, 어떤 쪽에는 농업에 적용하는 거, 어떤 쪽에는 제조, 또는 어떤 쪽엔 유통, 어떤 쪽엔 기술 개발, 뭐 이런 쪽에 적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LAM에 관련된 이런 기술들은 작년 10월에 발표됐던 엔스로픽의 컴퓨터 유주를 시작으로 해서 오픈 AI가 이제 11월 14일에 컨셉을 소개했고요. 올해 1월 25년 1월 달에 이런 오퍼레이터 서비스들을 일반인들이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SKT에서도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뭐 마젠틱 원이라든지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런 LAM 컨셉의 서비스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도 AI 에이전트 스페이스라는 기술을 출시하면서 최근에 구글의 LLM 중에 가장 성능이 우수한 그 제미나이 2.0 플래시 모델을 기반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LAM 컨셉은 사실 작년 5월 달부터 일반인들한테 본격적으로 소개됐습니다. 아마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 중에 그 코파일럿 PC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코파일럿 PC 요즘에 파는 최신 노트북은 코파일럿 PC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코파일럿 PC가 작년 그 5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더 행사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이 윈도우 PC가 탑재되어 있는 그 코파일럿 인증이 붙어 있는 PC들은 아주 강력한 그 40TPS를 처리할 수 있는 초당 40TPS를 처리할 수 있는 그 AI 칩이 내장돼 있습니다. 주로 이제 초기에는 그 퀄컴에서 만든 그런 칩이 탑재가 됐는데 이제 인텔 칩도 나오고 AMD 칩도 나오고 하면서 또 최근에 출시되는 윈도우 기반의 PC들은 대부분 코파일럿 PC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 오피스 365에다가 아예 그냥 AI 에이전트의 브랜드를 이렇게 넣어버렸죠. 이 코파일럿 PC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콜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리콜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PC를 쓰시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분 전에 제가 뭘 했었는데 그게 10분 전에 내가 뭐 했지? 그거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런 케이스가 있으시잖아요. 그 10분 전에 그거를 되살리는 방법이 바로 리콜인데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입니다. 타임라인은 정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매 5초마다 제 윈도우 PC에 스크린 캡처를 계속 뜨는 거죠. 화면을 캡처 뜨는 거죠. 매 5초마다 화면에 뭐가 있는지를 떠가지고 DB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제 11시 10분쯤에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면 리콜 기능을 이용해서 어제 스크린 캡처 뜬 거를 전후 맥락을 분석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이 어제 무슨 작업을 했고 그때 어떤 마우스나 키보드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고 화면에 뭐가 떠 있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해줘야지. 이런 것들을 그 인터넷이 없는 로컬 환경, 네트워크가 되지 않는 그 코파일럿 PC를 스펙을 제공하는 컴퓨터에서 AI 기능들을 쓸 수 있게 제공하는 것들이
지금 컴퓨터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파일럿 PC 기능을 이용하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굉장히 보안적으로 취약하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비밀번호 입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스크린 캡처 뜰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화면 캡처 다 해버리면 굉장히 민감한 정보가 있는 거, 이거 위출되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래서 보안 패치나 이런 부분들이 MS에서 가장 요즘에 심혈을 기울이는 영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콜 기능을 이용한 그런 일종의 LAM 기능이 코파일럿 PC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폰 안에도 이런 AI 기반의 LAM 컨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아이폰 시리즈 중에 최신 폰인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들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작업들을 이미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갤럭시 25가 출시가 됐는데, 제가 아는 지인분이 삼성에 근무하는데 갤럭시 25가 역대 최대 판매량을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갤럭시 25에서도 사실은 이런 애플 인텔리전스와 비슷한 기능이 스마트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단순히 LLM 뭐 이런 기능을 넘어서 LAM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컴퓨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벤더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뭐 인텔 CPU, 인텔의 가우디라는 칩이 있고요. AMD에서도 만들고 있고요. 엔비디아에서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글에서도 TPU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있고요. 뭐 이런 뉴럴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거의 모든 디바이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1월 달에 CES 2025에서 엔비디아가 이런 칩 개발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 프로젝트 디지트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입니다. 이 프로젝트 디지트는 올해 5월 중에 출시 예정인 디바이스인데요. 이 미니 컴퓨터입니다. 맥미니 사이즈의 굉장히 작은 디바이스인데요. 가격이 3,000불 정도 되는데요. 이 잭슨 왕이 프로젝트 디지트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가정과 모든 사무실에 AI를 넣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이 디지트 컴퓨터는 굉장히 강력한 칩을 갖고 있는데요. 디지트 컴퓨터 2대 정도를 병렬로 연결하면은 지금 현재 공개되어 있는 가장 큰 언어 모델을 바로 구동할 수 있습니다. 한 6,000불 정도 되면 가장 큰 언어 모델을 집에서도 구동하거나 사무실에서도 구동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강력한 칩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풀리고 있고요. 이런 칩들이 이제 앞으로 LAM 기반의 이런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제 이번 CES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게 코스모스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 영상 잠깐 보시죠.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기술은 올해 CES에 잭슨 왕이 내세웠던 화두가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이 피지컬 AI를 가기 위해서 데이터 확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런 걸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지금 오픈 소스로 풀려 있는데요. 이 링크에 가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코스모스의 핵심은 뭐냐면 입체, 피지컬 세상에 시뮬레이터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지컬 세상에 시뮬레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2천만 시간의 이미지 영상을 학습을 시킨 모델을 오픈 소스로 공개한 거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를 이용하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가지고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어낸 거를 가지고 비디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상의 시뮬레이터 환경을 만듭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뭐 맑은 날, 비 오는 날, 뒤에 트럭이 따라오는 거, 뭐 옆에 뭐 갑자기 호랑이가 지나가는 거, 갑자기 눈이 오는 거,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옴니버스라는 거와 옴니버스를 바탕으로 코스모스라는 걸 만들어내고, 이러한 일종의 시뮬레이터 툴을 이용해서 실제 공장에서 처리되는 거, 어떤 입체 환경에서 데이터가 처리되는 거, 뭐 공장에서 이렇게 낙화물이 하는 거, 로봇이 뭘 제어하는 것들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 기술을 제공하는데요. 하나가 텍스트 투 비디오, 또 하나가 이미지 투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 이런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게 있고요. 이미지를 집어넣고 텍스트로 설명을 해주면 곰이 지나가네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셋을 쉽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현재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영역,
또는 민감한 영역에 관련된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요. 이렇게 확보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LAM을 위한 특화된 파인 튜닝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줍니다. 뭐 물류센터에서 기계 저 물류를 처리하는 지게차 관련된 시뮬레이터 영상을 만들어서 저걸 가지고 학습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실제 리얼 데이터가 없더라도 저런 지게차를 처리하는 공장 물류 최적화 솔루션들을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게 제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코스모스라는 기술이고요. 강의를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오늘 소개해드린 LAM이라는 컨셉을 설명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스타 제품이 바로 요 레빗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레빗 나루안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스타였죠. 근데 딱 1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LAM이 진화를 거듭해서 잭슨 왕이 이제 LAM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시뮬레이터인 옴니버스를 바탕으로 그 피지컬 환경에 학습 데이터를 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는 그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을 공개를 했고, 이 코스모스 플랫폼에 강력한 추론 능력을 갖고 있는 오픈 AI의 5153 같은 또는 5153 같은 추론 능력을 누구나 그 파인 튜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구축할 수 있는 레시피를 공개한 중국의 딥시크의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 실제 우리가 그 피지컬 세상에서 하는 업무들의 상당수를 LAM 기술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어요라는 게 이제 쉽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LAM 기술이 1년을 365일 기준으로 생각하면 정말 빠르게 발전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2026년도 1월 달에 과연 다음번은 뭐가 소개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미 시장의 기술의 방향은 정해져 있고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이미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 30일 날 기사인데요. 테슬라 EV, 그러니까 테슬라 전기 자동차가 사람이 없이 그냥 공장에서 자기 스스로 출고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공장 라인에서 그 제품 출고를 위한 그런 이동을 차고지까지 스스로 이동하는 것들이 이제 테슬라 공장에서 이미 되는 거죠. 뭐 사실 여기에 공장 출고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필요 없어지게 된 거죠. 자율주행이나 자율 제어 로봇,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부분에 이런 최신 AI 기술들, 특히 LAM을 기반으로 한 어떤 피지컬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본격화되면 기존 비즈니스 또는 이런 우리의 업무 프로세스에 굉장히 큰 변화가 따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레이어를 통해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다양한 AI가 들어갈 수 있는 디바이스 그리고 센서 레이어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와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해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영역에 이 LAM, 뭐 사용자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람처럼 명확한 작업과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다시 그거를 기반으로 다음 프로세스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는 그 누구나 쓸 수 있는 어느 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나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기반으로 실제 우리 업무나 이런 프로세스 개선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LAM을 기반으로 또는 LLM을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에이전트라는 컨셉을 중심으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벌써 48분이 됐네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기에 제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고 1시 전에 오늘 좀 세미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화면 켜고 마이크로 켜고서 이렇게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으로 이렇게 말씀 주셔도 됩니다. 역시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질문 안 하시네요.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다음번 세미나 때 말씀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저한테 이메일이나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대표님 지금 지금 질문이 하나 네, 나옵니다. 네네네. 네. 네, 지금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LAN 기능 활용 시 보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보안 문제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코파일럿 PC 같은 경우에
그 리콜이라는 기능의 보안 결함이 발견이 돼서 사실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보안 문제는 사실 저희가 2000년도에 인터넷 쓸 때도 보안 이슈가 있었고요. 2010년도에 스마트폰 쓸 때도 보안 이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보안적인 거는 어떻게든지 뭐 기술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법 제도로 해결하면서 이 시장에 적용됐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LAM도 기술적인 보완이 있을 거고 또는 법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LAM은 이런 컨셉을 이제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완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LLM 중 로컬 모델인 라마나 딥시크를 로컬에서 다운받아서 회사 내부망에 사용할 경우 직접 웹이나 모바일 앱에서 접속해 사용하는 것 대비 보안 관련 이슈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돼요. 이것도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이제 네 번째 세미나 때 실제 로컬 LLM 구축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딥시크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좀 잘못 이해하시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딥시크 쓰면 무조건 중국어로 우리 회사의 기밀이 새나간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딥시크를 가장 열심히 쓰는 회사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퍼플렉시티라는 회사가 딥시크를 굉장히 열심히 쓰는데요. 이 모델만 잘 그 쓰고 밖으로 나가는 것만 통제하면 보안 이슈는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2월 4주차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점심시간에 또 많은 분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에이전트에 대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한 분이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것 또, 같은데요. 네. 저희 LAM 비즈니스 모델을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거는 3주차, 4주차에 저희가 뭐 하고 있는지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도 감사드리고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즐거운 식사는 못 하시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